관전은 치과 상태. 집무실에서 누군가 업무를 봐야 하는데 누가 지금 주로 가고 있습니까? 집무실 책상 위에 있지 않습니까? 예. 있던 옛날에 서류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다 치워진 상태고요. 예. 그다음에 자기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더 버크 스탑 히얼 그것도 다 없앴습니다. 그 명표도요. 이것도 여러분들께 단독으로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예, 그것도 없애고 지금 관제 벅스 스탑 히어 가는 예.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그 하는. 원래 군지관들 쓰는 말이거든요. 예. 내가 책임지니까 내 명령 따라라 이 예. 말이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해놨는데 지금 저는 도대체 뭘 책임진다는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뭐 일부 친윤 의원들이 있죠. 친윤 예. 의원들에게 전화를 이제 하고 해가지고 아직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예전에 억울함 호소 때는 지시 명령죄의 억울함 호소였는데 그 좀 스타일은 조금 바뀌었다고 그렇게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뭐 대형 로펌도 접촉을 하고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 대비해 가지고. 자,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제에 머물고 있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주로 찾아가는 사람은 김주현 민정수석입니다. 그 외에는 쉽게 얘기하면 정진석 비서실장은 아예 찾아가지도 네, 않고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네. 김주현 민정수석이 주로 가서 대통령 부부를, 윤석열 부부를 만나고 있는데 어떤 언어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김주현 민정수석은 사실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국장도 지냈고 그렇죠. 해서 기본적인 수사 방향이나 내용 같은 것들은 굉장히 잘 알 수 있는 분이고 그다음에 탄핵 때 뭐를 어떻게 잘못해서 탄핵이 됐고 뒤에 처리를 뭐가 미진했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분이겠죠.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이 프로세스,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 방향, 대처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그 실무적인 것들을 모아서 지금 보고를 하고 있겠죠. 자, 신규 변호사. 네. 김주현 민정수석이 계속 찾아가서 의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피해 나갈 수 있다. 나는 잘못이 없다. 이제 이런 입장에서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이게 피해 갈 수 있습니까? 민정수석 정도 나가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민정수석 할아버지가 와도 이게 안 될 것 같은 게 이미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범행을 한 걸 전 국민이 다 봤고 이미 증거까지도 다 채쟁이 끝나 있고 이미 그 사실 자체를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물론 뭐 당연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뭐 설마 사형수라고 할지라도 다 붙는 거기 때문에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권을 누리는 차원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은 이게 사실 글쎄요 어떤 변호사를 쓴다 해도 이게 커버가 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거니와 어떤 변호사가 이거 잘 변론하려고 들지도 않을 것 같아가지고 아마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많은 변호사들에게 타지는 지금 하고는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도 안 맞겠다라고 하면 아마 진짜 나중에 가서 국선 변호사 써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기존에 특검팀에서 했던 분들 같이 저기를 접촉하거나 뭐 그렇게 아니 근데 특검을 하지 했던 않을까요? 분들도 지금에 나와서 다 변호사하고 자기 생업을 할 텐데 이 사건을 맡기가 매우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자, 듭니다. 요 내용 계속 이야기하고 어떤 로펌에 지금 의뢰를 하고 있고 받아줄 때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제 오른쪽 하단에 여러분 지금 여의도입니다. 국민의힘 앞에 지금 카메라가 나가 있고요. 홍블리 TV가 저희들을 위해서 영상 송출을 해주고 계신데요. 자, 어제 오늘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윤석열 탄핵을 외치면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지금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 장면 함께 보고 계시고 이 방송 여러분 시청하시면서 자, 저렇게 추운 날 저녁에 시민들이 손에 손을 잡고 국민의힘 앞에서 탄핵 반드시 통과시켜라 라고 지금 압박을 넣고 있는데요. 자, 지금 주변 이제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박한천 행정관께는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로펌 지금 찾고 있죠? 찾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안 맡으려 그러죠. 자, 그래서 못 찾고 안 맡으려고 한다. 예. 그래서 이제 꼭 이제 맡을 사람들은 예. 이제 뭐 그런 말로 들리더라고요. 로펌에서 잠시 나가가지고 예. 개인 자격으로 변호사 다시 사업 등록을 해서 맡아라라고 지금 뭐 권유를 하는 로펌도 있다 그러는데요. 이거 오늘 이거 김주현 민정수석이 아니고 하라비가 와도 못 빼낸다는 이유가요. 오늘 저 김용현 그 전 국방장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구속영장을 보면은 제명이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여기에 주요
그 중요 행위 자로 해가지고 김용현을 갖다가 명시했고요. 지시를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부터 받았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네.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이게 지금 수사권이 검찰에 있냐 없냐를 가지고 아주 공소기각도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직권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였습니다. 두 개 가치는 선택적으로 넣기 때문에요. 이것은 구속이 될 확률이 많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과거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를 한번 돌아보면 이미 이제 권한대행을 황교안 총리, 공안검사 출신이죠. 네. 공안검사장 출신이고 그 당시 당대 최고의 칼잡이라고 그랬던 최재경 예를 들어 검사장 또 그 뒤에 조땡땡 이런 분들이 예. 이제 민정수석으로 와서 다 블로킹을 해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도 못 막았습니다. 하물며 지금 내란죄가 있는 이 상황에서 뭐 몇 명의 그런 검찰 출신 최고의 칼잡이들 뭐 여러 좋은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막을 수 있다?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댓글로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김모 변호사, 서모 변호사, 서모 변호사, 강모 변호사 제가 이름은 실명으로 밝히지 않겠습니다. 뭐 서로 아는 분들이어서 이렇게 서모 개인들이 변호사는 그 서모 자, 변호사인가요? 맡아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지금 법무법인을 찾고 있다는 것은 자 윤석열과 매우 가깝게 지내고 지금 의혹투성이인 사건을 무죄로 받아준 자 C라는 지금 법무법인도 있고 또 오랫동안 본인과 함께 움직였던 D 법무법인도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유명한데 왜 이런 데서는 맡아주지 않느냐라는 좀 의문이 근데 듭니다. 제가 이제 변호사 이제 개업 변호사로서 입장을 좀 말씀드리면 저게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너무 저게 지금 방어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유죄의 증거가 차고도 넘치기 때문에 이런 중대 사건을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정치적으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향후 영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을 맡았을 때 그 다음에도 사건 수임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변호사들은. 그러니까 거기에 아마 이게 좀 지장을 받겠다라는 우려, 그 우려를 해서 이제 오히려 못 맞는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다음에 이제 정권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들 중에서도 뭐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사건 맡아달라 이래도 아 이제 정권 바뀌고 이러면은 또 그 정권과 각을 세운다고 보통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뜻 나서서 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변호사 구하는 것도 뭐 친하다고 그게 해주기도 매우 어려운 거고 실질적인 변론의 효과를 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과거에 그 행정관했던 그 최지우 변호사 네. 이 정도로 맹종하는 자 아니고서는 쉽게 정상적인 변호사들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 정권 들어서 특정 법무법인이 독식을 했다, 엄청나게 네. 혜택을 봤다라는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이익이 되니까 그동안은 이제 관계를 맺었겠지만 이제 앞으로야 끈 떨어지고 아무 이익이 없는데 이제 와서 변론을 뭐 해주겠습니까? 저는 안 해줄 것 같은데요. 그것도 그렇지만요. 지금 이 내란죄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네. 억울하다므로 꽉 차 있으면요. 네. 이건 변호사가 의뢰인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현행범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다 본 앞에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범죄의 실행을 하는 군대가 국회를 갖다 치고 들어가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걸 대한민국 국민이 다 보았습니다. 네. 여기서 무슨 법률을 따진다는 겁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는요. 범죄의 실행 행위 자체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를 따지기 때문에 사실관계 논리라든가 법리 논리가 따질 수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본인이 실행을 해버린 겁니다. 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누가 어떻게 변호하겠습니까? 평소에 그 선택적 정의와 공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본인이 하는 건 다 선이고 남이 하는 건 다 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지금 이 내란죄를 해놓고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뭐가 잘못됐는지조차 모르거나 인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평상시에 너무나도 익숙하게 많이 봐온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 딱 이거 한마디로 모든 개념 규정이 끝나요. 그럼 변호인이 왔을 때 모든 거를 팩트에 기반해서 변호인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 제로 베이스에서 어떤 조력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과연 그게 될까? 일단 문서상으로 있는 거 다 치우기 바빴겠죠. 지금 인멸하기 바빴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본인 유리한 대로만 얘기를 할 텐데 과연 나머지 그러면 이게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 유리한 대로 그렇게 진술을 해줄까? 택도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당분간 변호인을 선임을 못한다?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래도 누군가는 개인 변호사 자격으로 할 사람은 좀 있다. 계속 이름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쓰면 되겠다고
나오는데 강모 씨, 서모 씨, 김모 씨 누군지 다 아시죠? 또 배모 씨까지 이름이 나오고 아니, 그러니까 있습니다. 저는 그 지금 이름 나오는 사람들은 절대 별로 안 해줄 것 같고요. 그 안 사람들은 해준다. 이익이 예. 되니까 그동안 이용해 먹은 거지. 뭐 저는 별로 이렇게 뭐 의리를 가지고 해줄 걸로 보여지지 않고요. 근데 뭐 굳이 대한민국에 있는 3만 명의 변호사들 중에 뭐 이거 하나 맡을 사람이 없지는 않을 테니까 아주 힘들게 구해서 뭐 선임은 하겠죠. 뭐. 이걸 생각하니까요.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그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 때 어깨에 그 슈퍼맨 망토가 아닌 태극기 망토를 들고 오신 분 계시죠? 네. 예, 그게 참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그런 사람도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 변호인들 중에서 네. 우리 변호사님 가끔 있어요, 가끔. 우리 변호사님한테 참 죄송한 말씀이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윤 대통령의 인식은 이런 것 같습니다. 강남대로 사거리에서 가로수에 소변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너 노상방뇨야 그러니까 아니야 나무에 거름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건 환경보호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답이 없습니다. 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